화씨 451, 화성 연대기 등으로 현대 SF 주류 문학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크게 공을 세웠다고 여겨지는 레이 브래드버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학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디어의 역사이며 우리 문명이 탄생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공상과학 소설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의 중심이며 공상과학 소설 작가를 놀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저도 이제서야 공상과학 소설 쓰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 영화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즐거운 매체이기 때문이죠. 비즐라 FM Sci-Fi is Dead 나잠수입니다. 스투시 브랜드드 웍 들어오세요. 리얼 단난 프랜차이즈 웍 들어오세요. 패션 피플 파티 피플 웍 들어오세요. 웍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웍 들어오세요. In the morning, see your eyes, Rosanna, Rosanna. Never thought that a girl like you could ever care for me, Rosanna. All I wanna do in the middle of the evening is hold you tight, Rosanna, Rosanna. I didn't know you were looking for more than I could ever be. 20 years since you went away, Rosanna, yeah. Now she's gone, and I have to say, meet you all the way. Meet you all the way, Rosanna, yeah. Meet you all the way. Meet you all the way, Rosanna, yeah. I can see your face still shining through the window on the other side, Rosanna, Rosanna. I didn't know that a girl like you could make me feel so sad, Rosanna. All I wanna tell you is now you'll never ever have to compromise, Rosanna, Rosanna. I never thought that losing you could ever hurt so bad. Not 20 years since you went away, Rosanna, yeah. Now she's gone,
어떤 특정한 기술이 가능하다면 다섯 번째 상상의 시간입니다. 사소한 우리 시대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미래상을 예측해보는 시간이죠. 넷플릭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겉핥기식 클리셰 범벅의 SF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치밀하고 튼튼하게 연결된 세계관을 보고 싶고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 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더 감성적이고 캐릭터에 맞추어진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전부터 제목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던 곡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사이버펑스들을 위한 발라드입니다. 약간 뭐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사이파이의 느낌을 원했던 것이죠. 세계관 만들기도 재미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가상의 인물을 제대로 구축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사이버펑크 시대에 시드와 낸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들로 인한 척박한 세상이 도래했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청춘을 그려보려 합니다. Afternoon in the homeroom, they're about to let you go, and the locker slam on the plan you had tonight. You've been messing around with your boyfriend, maybe better left alone. There's a wise guy that you know could put you right. And the locker boy, that's alibi doesn't wrap your heart, 'cause it's only lonely spots he shares with you. And the long halls and the gray walls are gonna split apart. Believe it or not, there's life after high school. And that's why the student life has got a bad reputation. Oh yeah, oh yeah. What they need is dull education. Get back to school is a bad situation. Oh yeah, oh yeah. What you want is an adult education. Oh yeah. The teacher don't know about how to deal with the student body, and the underclassmen are flashing hot and cool. All your girlfriends care about what you wear and talking about it. Believe it or not, there's life after high school. That's right. The student body's got a bad reputation. Oh yeah, oh yeah. What they need is a dull education. To go back to school is a bad situation. Oh yeah, oh
이야기의 플롯을 짤 때 흔히들 에필로그를 먼저 써보라고 합니다. 글쓰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생각이 흐르는 대로 그냥 줄줄 이야기가 써지기도 하지만 글쓰기 초보인 저는 입문하기 쉬운 방법대로 에필로그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클리셰로 범벅이 되더라도 일단 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상한 에필로그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게토의 골목길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200층이 넘는 깊이를 가진 장소의 난간, 그런 장소에서 난간 아래로 주인공 여자는 아직 어떤 기술일지 설정되지 않았지만 미래 사회를 함축시키는 작은 디바이스, 뭔가 작은 장치 하나를 그 200층 난간 아래로 집어던지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을 그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가 던진 작은 디바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바로 떠오르는 설정은 없지만 그 디바이스에는 남자와 여자의 미래가 그려져 있었고 즉각적인 행복과 쾌락, 장기적인 불행을 가져온 기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스토리 자체도 그 기계를 갖기 위해 이들이 노력한 일들과 얽힌 사건들, 기계를 둘러싼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그려져야겠지요. 이들은 펑스입니다. 펑스라는 말은 사실 펑크족이란 뜻이죠. 7, 80년대에 등장했던 펑크 문화의 스타일에 따르면 복잡하고 예술성을 추구하며 엘리트적인 기존의 음악에 반해 극도로 단순화된 코드, 꺼벙한 보컬, 찢어진 바지, 찡박힌 가죽 자켓, 모이칸 머리 등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시대 배경이 만약에 저는 좀 많이 미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21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후 2100년대라면 그 시대의 펑크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1980년대에 사이버 펑크라는 용어로 다가올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소설이나 영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배경만 미래 세상이지 1970, 80년대 펑크 문화의 과격함과 패션들을 차용해 온 것이죠. 제가 만들 이야기에서는 이들 클리셰에서 조금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긴 해야 합니다. 일단 내일이 없는 막장의 젊은이들은 미래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문화가 되려면 일종의 커뮤니티 형성이 필수적이죠. 서브컬처로서 작동을 하려면 주류 문화에 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음악씬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90년대 인디밴드들의 등장들도 이런 하위 문화의 폭발적 수요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든 즉각적인 쾌락의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 쾌락의 도구는 마약, 섹스, 음악 등등이 있겠죠. 2100년대의 마약과 섹스와 음악을 상상해내야 될 것입니다. 2100년대의 주류 음악을 설정하면 그에 반하는 서브컬처를 상상하기 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설을 쓰기에 앞서 2100년대의 주류 음악이란 무엇일까를 먼저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 눈앞의 음악도 상상하기 힘든데 2100년대 음악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제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자 주인공이 200층에서 집어던진 물건은 즉각적인 쾌락을 이루는 도구로서 어떤 장치라고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의식과 인격을 복제해서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는 장치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물론 수많은 사이버펑크물들이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의식을 컴퓨터 네트워크로 옮겼을 때도 인간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할 이야기는 그런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보다는 그렇게 의식을 옮기는 것이 막장의 삶을 살고 있는 펑스들에게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싶은 것이죠. Sweet dreams are made
사이버 펑스들이 의식을 네트워크로 완전히 옮기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식을 완전히 네트워크화하지 못하면 생기는 부작용이나 단점을 만들어야겠네요.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되는 사이버 도즈들은 고가의 의식 복제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과 의식의 연결고리를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설정이 바로 떠오르긴 합니다. 애매하게 증강현실, 그러니까 완전히 네트워크에 접속된 게 아니라 사람의 감각에 추가적으로 증강현실을 만드는 그런 중간자적 장치를 사이버 도주를 사용하였을 때 현실 감각을 잃고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나 가능할 고차원적인 동작을 자꾸 현실 세계에서 시도하여 병이나 부상에 걸리는 것이죠. 돈이 없고 내일은 없지만 에너지만 넘쳐나는 젊은이들이 이런 저렴한 생체 증강 현실 장치를 통해 사이버 도주를 남용한다는 설정입니다. 사이버 도주의 필수적인 음악들도 하위 문화로서 사회 안전망을 벗어난 지역에서 부흥을 하게 되죠. 이들 음악이 어떤 장르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주 큰 소리와,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커야겠죠. 그리고 빠른 비트, 주류 음악이 가지지 못하는 어떠한 행위와 어떤 컨셉, 개념 등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펑스에 대한 배경 설정을 만들었으니 이제 발라드를 이야기할 차례이죠. 남자 주인공은 이러한 시대와 배경에 내일 없이 살아가는 20살 청년입니다. 가정 환경에 의해 어릴 때부터 즉각적인 쾌락에 노출되고 고통에 취약하고 참을성이 없는, 그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성취를 만드는 것을 해내지 못하는 청년이죠. 음악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노력 없이 성과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이버 도주를 남용하고 또 그것들을 파는 행위, 그리고 아주 쉽게 음악에 걸칠 수 있는 기믹들,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소위 말하는 포저입니다. 집안 배경이 매우 좋고 유학도 갔다 올 정도로 엘리트 집안이었으나 부모님을 속이고 잠깐 귀국해서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하위 문화에 빠져 그들을 흉내내고 남아도는 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중이죠. 남자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여자 주인공의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막장으로 사는 남자 주인공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무리들을 가짜라고 욕하면서도 그들의 여유 있는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여자 주인공의 친한 뮤지션은 심지어 그가 속해 있던 씬에서 큰 반향을 얻어 인기도 많았지요. 진짜 펑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열변을 토하고 진정성에 대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준 남자 주인공에게 관심을 표하는 여자 주인공. 그 둘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멋쟁이 커플이 되긴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사실 진짜 막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야심이 있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펑스의 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 사이버 펑크 배경을 통해 자신이 되어보지 못한 예술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미 넉넉한 재산 덕에 예술을 실천하기 위한 셋업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사이버 네트워크의 의식 전체를 복제할 배경도 되어 있었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의 그 배경을 이용해서 사이버 도주를 부작용 없이 즐길 디바이스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도주를 통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강박에 빠지게 되죠. 결국 둘은 사랑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관계를 가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강현실 디바이스로 사이버 도주를 너무 많이 하게 된 남자 주인공은 행동에 자제력이 있었던 여자 주인공과는 다르게 될 일도 안 되게 그르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자 주인공을 얻어낸 것으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남주인공. 진정한 사랑은 사이버 도주의 완벽한 의식 이동만이 만들어낼 것이라는 강박에 빠집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마약 남용으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도 많아졌습니다. 보다 못한 여자 주인공은 그에게 헤어짐을 통보합니다. 이때부터 남자 주인공의 망상은 커지기 시작하여 그녀가 자신의 의식을 복제해서 떠났으며 자신은 껍데기만 남겨진 상태로 버려졌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결국 그녀의 복제된 의식이 들어있는 장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상상해 보기로 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제가 따로 열심히 고민해서 구체화해서 어디선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I walk along the avenue. I never thought I'd meet a girl like you. Meet a girl like you. With auburn hair and tawny eyes, the kind of eyes that hypnotize me through. You hypnotize me through. And I ran so far away. I just ran all night and day. I couldn't get away. A cloud appears above your head. A beam of light comes shining down on you. Shining down on you. The cloud is moving nearer still. Aurora borealis comes into you. Aurora comes into you. And I ran so far away. I just ran all night and day. I couldn't get away. 그들이 온다. 기다려 왔다. 송수동 핫플레이스 러스 스테이션. 래피 힙스터 주정뱅이 환영. 주차는 안 돼요. 사이파이스탯 나잠수입니다. 음악과 테크놀로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신서사이저의 역사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이죠. 모그 박사가 개발한 모그 모듈라 신서사이저는 웬디 카를로스 등 수많은 뮤지션들에 의해 사용되었고 현대 신서사이저의 그 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뮤지션들의 피드백에 의해 탄생하게 된 전설의 역작, 최초의 휴대용 신서사이저 미니모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and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It's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had. The wild dogs cry out in the night as they grow restless, longing for some solitary company. I know that I must do what's right, sure as Kilimanjaro rises like Olympus above the Serengeti. I seek to cure what's deep inside, frightened of this thing that I've become. It's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had. 이전까지 신서사이저들은 아주 거대하였고 수많은 전자부속들과 각 장치들의 조합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모그 박사는 이들 복잡하고 무거운 커다란 신서사이저들의 파트들 중 필수 부분만 압축하여 아주 작은 사이즈의 신서사이저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공연에서 그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치들을 모조리 다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니 모그의 설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실레이터 3개, 오실레이터 믹서, 필터, 엔벨롭 제너레이터, 모듈레이션 제너레이터, 그리고 원래는 패칭 케이블로 서로 연결하여 변조할 대상과 변조기를 사용자가 직접 연결해야 했던 복잡성을 극도로 단순화한 타겟팅 시스템 등으로 인해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사운드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고 악기의 크기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을 굉장히 착하게 내놓을 수 있었죠. 모그의 엔지니어 빌 햄세스는 키보드를 절반으로 쪼개고 조그만한 캐비넷에 각종 컴포넌트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모그 박사는 사실 처음에는 이 프로토타입들을 재밌다고만 했지 팔 생각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모그와 엔지니어들은 몇 가지 프로토타입들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수트케이스스러운 디자인으로 들고 다니기 좋게 만든 버전이었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그의 모듈러 신스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졌습니다. 따라서 매출도 굉장히 감소했고요. 모그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은 자기의 직장이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모그 박사가 없는 틈을 타서 빌 햄세스의 프로토타입을 모델 D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죠. 모그 박사는 그 엔지니어들, 자기 허락 없이 제품을 개발하려 한 엔지니어를 징계하려 했지만 금세 모델 D의 시장성을 알아보고는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미니모그 모델 D는 3개의 오실레이터를 장착하고 있었고요. 파워 서플라이를 안정시키기가 어려워 이들 3개의 오실레이터가 피치가 아주 정확하게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정성은 미니모그만의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주게 되었고 대성공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델 D는 신서사이저로는 최초로 피치 휠이라는 것을 장비했죠. 이건 연주자의 표현 요소를 더 다양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키보드 왼편에 동그란 돌리는 휠이 달려 있어서 연주를 하다가도 그 휠을 돌리면 어떤 피치 밴드라던가 모듈레이션의 정도를 더 많이 해서 비브라토, 피치 밴드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 그런 도구죠. 재미있는 것은 모그 박사는 개발하고 발명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지 사업적인 수완이 매우 나빠서 이 피치 휠에 특허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신디사이저 건반들은 이 피치 휠, 그러니까 모그가 처음 발명해서 집어넣은 피치 휠을 그대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를 날린 대신 신서사이저 건반의 형태의 표준화를 아주 이뤄낸 것이죠. 그 외에도 VCO, VCF, VCA,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필터, 그리고 엔벨롭, 그러니까 앰프로 고정시킨 시그널 플로우는 그 이후로 나오는 대부분의 아날로그 신서사이저의 표준 시그널 플로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Tired or short of breath, don't even try. Try a little harder. Something's wrong, you're not naive. You must be strong. Ooh, baby, try. Hey, girl, move a little closer. You're too shy, shy. Hush, hush, I do I. Too shy, shy. Hush, hush, I do I. Too shy, shy. Hush, hush, I do I. Too shy, shy. Hush, hush. Modern medicine for sure of your complaints. Ooh, try a little harder. You're moving in circles, won't you dilate? Baby, try. Hey, girl, move a little closer. 'Cause you're too shy, shy. Hush, hush, I do I. Too shy, shy. Hush, hush, I do I. Too shy, shy. Hush, hush, I do I. Too shy, shy. Hush, hush. 모그가 모듈라를 만들던 시절부터 사실 경쟁사들은 존재했습니다. ARP, 부클라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이들 회사는 지금까지도 모듈라 신스를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미니모그가 대히트를 치자 이들 회사에서도 휴대용 신서사이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ARP, 아르프의 오디세이 신서사이저죠. 모그의 돌리는 스타일의 노브와 달리 ARP의 조정 인터페이스는 페이더, 그러니까 위아래, 0이 있는 방식이죠.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페이더를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오디세이가 사용된 유명한 예시는 허비 앤콕의 카멜레온이라는 노래에서 사용된 베이스톤이었죠. 모그의 이러한 표준화 업적은 일본의 작은 악기 회사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악기로 유명했던 야마하부터 롤랜드, 코르그 같은 회사들이 모그가 열어놓은 소형 신서사이저의 길을 따라 더 저렴하고 손쉬운 신서사이저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 이 늘 신서사이저는
1970년대까지는 계속 모노포닉인 상태였습니다. 모노포닉이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음정이 하나인 악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현악기나 관악기 등은 한 번에 한 음을 내는 모노포닉 악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신서사이저의 용도는 효과음 만들기나 리드 멜로디 정도까지만 가능하였지요. 70년대 후반이 되어 몇몇 선구자들이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그에서도 폴리모그라는 이름으로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를 만들기는 했으나 폴리모그는 키보드 음마다 대응하는 보이스톤이 내장되어 있었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라 아날로그 신서사이저의 자유도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라기보다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톤휠 전기 오르간에 더 가까운 방식이었던 것이죠. 모그의 설계와는 달리 모노포닉 아날로그 신서사이저의 시그널 플로우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은 브랜드들은 오버하임과 시퀀설 서킷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톰 오버하임의 4보이스 같은 신서사이저들은 SEM이라고 하는 확장 가능한 아날로그 모노포닉 모듈을 4개 연결해서 이름 그대로 4개의 보이스를 동시에 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4화음까지 동시에 연주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야마하는 1977년 CS80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를 출시했어요. 이 괴물은 8보이스가 동시에 출력 가능했고 보이스마다 2개의 아날로그 오실레이터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하드와이어링, 그러니까 전부 아날로그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드와이어링으로만 구현한 프리셋 메모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와 스펙을 자랑하는 괴물이었던 것이죠. 롤랜드도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를 내놓았습니다.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는 키보드 트리거링과 관련해서 보이스별로 분배해줘야 하는 구조 때문에 디지털 컨트롤을 통해 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퀀설 서킷은 처음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해 아날로그 신서사이저를 통제하는 아이디어와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프로펫5가 바로 그 대표적인 폴리신스인데요. 디지털 신호를 사용해서 VCO의 전압과 그리고 엔벨롭 제네레이터를 통제했었지요. 이 아이디어는 전자음악의 혁명과도 같은 규격, 미디를 개발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듭니다.
I cry aren't tears of pain. They're only to hide my guilt and shame. I forgive you, now I ask the same of you. While we were apart, I was human too. 80년대는 신서사이저의 시대입니다. 손쉽게 각종 사운드를 디자인해내는 신서사이저 덕에 오케스트레이션에 사용되는 제작 비용이 매우 절감되었지요. 오늘도 대부분 80년대 음악들을 선곡해서 트는 중인데요. 이들 음악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운드 질감이 바로 이 폴리포닉 아날로그 신서사이저에서 오는 것입니다. 롤랜드의 주피터, 야마의 CS80, 시퀀서 서킷의 프로펫, 오버하임의 OB8 등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들이 수많은 뮤지션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날로그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들은 덩치가 너무 컸고 가격도 상당히 비쌌죠. 실제로 8보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아날로그 회로의 특성상 이들 보이스의 음정은 전기 공급 그리고 온도, 습도 같은 것에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그 음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도 따로 또 각종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들 그리고 부품들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폴리포닉 신서사이저들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툭하면 튠이 나가거나 작동이 불량해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단점을 타개할 만한 기술이 7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FM, 그러니까 주파수 변조 방식,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방식의 신서시스, 그러니까 MIT의 존 차우닝이 개발한 이 디지털 신서시스는 야마하의 DX7이라고 하는 초대박 신서사이저로 발매돼서 그 전까지의 공용 아날로그 신스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DX7은 단순한 디지털 회로만으로 수십 배 무겁고 복잡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아날로그 신스들을 대체하고도 남는 아주 효율적인 16보이스 신서사이저였습니다. 고장날 확률이 매우 낮으면서 복잡 정교한 사운드를 아주 손쉽게 구현해내고 저작 및 불러오기를 쉽게 할 수 있었죠. 다만 FM 신서시스 자체는 아날로그 서브트랙티브 신서시스와는 다르게 직관적인 사운드 디자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DX7은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 대신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미리 만든 프리셋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메뉴 다이빙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한 줄짜리 LCD 디스플레이로 복잡한 FM 신서시스를 창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DX7 내장 프리셋만으로도 대부분 아날로그 악기들을 대체 가능했고 특히 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는 80년대 빌보드 차트 100뮤직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거기에 저렴한 가격 때문에 10만 대 이상 팔려나갔죠. 현재까지도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는 DX7 매물이 많습니다. 중고 가격도 아날로그 신스들에 비하면 아주 적당하죠. 이런 DX7이라고 하는 FM 신스의 대반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미디 규격과 롤랜드 표준 GS 컴패티블에 힘입어 표준화되기 시작한 롬플레이 미디 모듈과 워크스테이션 신서사이저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 악기들화된 그런 신서사이저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곡과 함께 오늘 방송은 마칠게요. Get you sleep. I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diving in too deep and possibly the complications, especially at night. I worry over situations. I know we'll be alright. Perhaps it's just an imagination. Day after day it reappears.
the streets. Smell the desperation. At least there's pretty lights. Though there's little variation, it nullifies the night. From